안녕하세요, 허수아기입니다. 극한의 존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좌극한과 우극한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알아볼게요. 자, 저번에 극한의 개념을 배울 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느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가. 그래서 그 값을 이제 극한이라고 하기로 했죠. 그죠? 근데 이제 x가 a로 가까워진다를 a보다 작은 값에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a보다 큰 값에서 a에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값에서부터 a에 가까워지는 것을 x가 a보다 작은 값이다 해서 이 뒤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지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큰 값에서 a에 가까워진다면은 x가 a 플러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보다 작은 값에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일 때 fx의 값이 이제 f가 이제 알파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알파를 x가 a일 때 일 때의 a일 때가 아니죠. 일 때가 아니고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갈 때의 좌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보다 작은 값이면은 a보다 왼쪽에 있죠. 수직선상에서. 그죠? 그래서 좌극한 맨 좌를 써서 좌극한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큰 쪽에서 a에 가까워질 때 얘가 이제 뭐 베타로 간다 하면 베타를 이때의 우극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 우 해서 우극한이겠죠. 그죠? 우극한 이렇게 부른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좌극한과 우극한을 굳이 분리해서 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둘에 따라서 극한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시 먼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fx가 있는데, 자, fx가 x분의 절대값 x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절대값이 씌워져 있을 때는 이제 범위를 나누면 좋다 그랬죠? 절대값 안에 x가 이제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fx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은 절대값 x가 그냥 x가 되죠. 자, fx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나와서 1이죠. 그냥 약분되면서 fx가 그냥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x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fx가 약분해주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자, x가 0보다 클 때는 fx가 1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x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를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주면 1일 때는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죠? 이게 y는 fx. 자, 이런 fx가 있는데 이 fx를 좌극한, 우극한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 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좌극한을 한번 봅시다. 극한 값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했죠? 저번에 이제 표를 통해서 그러니까 x 값을 서서히 계속 대입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보거나 아니면 그래프에서 판단할 수 있다 그랬죠. 표 또는 그래프로 이제 극한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래프로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자, x가 0에 좌극한으로 갈 때
이럴 때 fs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봅시다. 자, 0보다 작은 값에서 x를 이제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리고 얘를 조금씩 0에 가깝게 다가가주면서 함수값들을 관찰하면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fx가 그냥 주구장창 마이너스 1만 나오죠. 계속 가까이 다가가도 변함없이 항상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다가가는구나. 다가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이제 마이너스 1이긴 하죠. 어쨌든 표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렇습니다.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0에 좌극한으로 갈 때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0보다 큰 값에서 0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fx가 1, 1, 1 큰 값에서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계속 1이 나오죠. 자, 이거일 때 fx가 이제 1로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우극한 값은 1입니다. 자, 그러면은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x가 0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면 fx는 어디로 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1? 이쪽에서 갔을 때 1로 가니까 1? 아니면은 이 좌극한에서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결정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렴하지 않다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왜 안 된 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로 딱 어느 하나의 값으로 딱 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죠?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 어떤 값이라는 게 딱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fx 값이 하나의 값에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 안 하고요. 수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가봅시다. 극한은 언제 존재할 수 있는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죠. 그죠? 자, 이 케이스, 이 예시를 일반화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른 거죠. 그래서 x가 이제 a의 좌극한 값이 있고 a의 우극한 값이 있는데 이 둘의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존재하지 않거나 두 값이 어때요? 같지 않으면 x가 a로 갈 때 fx가 하나의 값으로 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서 f는 f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고 수렴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면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자, 얘와 얘가 존재하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둘의 값이 같으면 뭐 알파로 같다라고 해볼까요?
네, 자극한 값도 알파고 우극한 값도 알파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x가 a로 갈 때 fs가 하나의 값으로 수렴한다. 극한 값이 존재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고요. 반대로 이제 얘가 존재하면 이 극한 값이 존재하면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명제에서 배웠듯이. 그래서 얘이면 극한 값이 존재하면 좌극한 우극한 값이 존재하고 둘이 같다고 할 수도 있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래서 둘 다 양방으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약간 좀 번외인데 x가 한없이 커지거나 한없이 작아질 때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봐봅시다 한번. 자, 예시를 먼저 들어볼게요. y가 x분의 1일 때, 자, 이거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의 기본형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죠. 자, 이 그래프의 특징 바로 점근선이 존재하고 그 점근선이 x는 0과 y는 0이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y는 0이라는 점근선에 좀 더 주목을 해볼 건데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함수값이 어디로 가나 한번 봅시다. f라고 할게요. 자, x가 커집니다. 한없이 커져요. 그래서 원래는 특정 값에 가까이 가는 거를 봤는데 자, 한없이 커지면 그냥 계속 끊임없이 대입을 하는 거죠. 그때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냐. 처음에는 여기였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내려갔죠. x가 점점 커질 때 함수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조금씩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는데 0보다 작아지진 않죠. 네, 0보다 작아지진 않겠죠. 함수값이. 그죠? 다만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점근선이란 존재가 뭐였어요? 점점 근접하지만 다가갈 수 없는 그대라는 선. 이런 거잖아요. 그죠? 0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함수값이 0에는 절대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가 한없이 커질 때 y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얘를 기호로 표현해 봅시다.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없이 커진다 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x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합니다. 자, 무한대로 갈 때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네, y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이제 리미트를 활용해서 해주면 리미트를 저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씁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갑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없이 커지는 요게 무한대인 거예요. 커지는 상태예요. 상태. 일종의 형용사인 거예요. 형용사. 뭐 동사라고 볼 수도 있겠나? 커지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냥 정적인 어떤 명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커지는 상태니까 일반적인 수랑 같은 취급을 하지 않아요. 네. 일반적인 수가 아닙니다. 뭐 2나 3 이런 존재와는 별개의 존재예요. 그래서 뭐 무한대에다 1을 더하면 뭡니까? 무한대죠. 네. 한없이 커지는 거에 1을 더해도 한없이 커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것 자체가
네, 일반적인 수로 취급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 한없이 커지는 상태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